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빨간 맛 궁금해 시장 깨물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궁금해. 네, 오늘은 정말 기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150개 정도의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가득 들어와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인지 오늘의 빨간 맛은 더욱더 반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는 CCUS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여야에서 이 CCUS 탄소 포집 기술을 대표적으로 공통 핵심 정책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오늘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 앞으로 얼마나 또 지켜보면 좋은 건가 이 시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먼저 CCUS 기술이란 어떤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본 캡처 유틸리티 스토리지라는 기술으로 그 탄소 자체를 포집해서 이걸 이용을 하는 것을 그대로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소 포집을 하고요.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저장까지 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활용을 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화석 연료의 환경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화석 연료의 위대성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주목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화석 연료를 쓰게 된다면 환경 오염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이 CCUS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CCUS라는 기술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단점도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죠. 먼저 장점부터 체크를 해본다면 저장 안정성 측면, 활용 가능성 측면, 효율성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제약이 있고요. 초기 비용이 상당히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은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점과 단점 그리고 CCUS 기술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또 부각이 되고 또 정책에서 왜 이 CCUS 기술을 이제 정책으로 부각을 시키는가 그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살펴보시죠. 네, 여야에서 이 CCUS 기술을 대선 핵심 정책으로 선정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제적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국경사라고 불리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뤄내기 위해서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경쟁력도 강화를 시킬 수 있는데요. 고탄소 산업 지원 그리고 800조 시장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시장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 나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기술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산업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게 된다면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기회도 생길 수 있겠죠. 4번째와 5번째 이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정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술 주도권을 먼저 확보를 해서 글로벌 차원에서 리더십을 얻겠다라는 해석이 또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가장 세게 올랐는가 체크해 보시죠. 총 6가지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5가지 종목이 상위 5가지 종목이고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CCUS 관련된 종목으로 몇 차례 급등이 나온 바 있기 때문에 들고 와봤습니다. 관련된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무려 3가지 종목이 있었고요.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에어레인과 캠트로스, 에코아이, 유니드까지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윤재 초이스는 CCUS 관련된 종목들이 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고 또 정책에서 이 800조 탄소 포집 기술이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반갑게 느껴질 정도로 활짝 웃는 시장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부각을 받은 탄소 포집 기술 이 시간 체크해 보시죠.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하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리기 전에 정말 오늘 같은 시장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오늘만 같아라 라고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시장 코스피는 6.6%, 코스닥은 5.97% 상승한 채 마감을 보여줬고요. 오늘 시장 내에서 하락한 종목의 숫자가 150개 종목도 안 되는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만큼은 정말 활짝 웃으면서 저희 당초와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우 이사와 함께 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도 좋고 날씨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제 간밤에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렇죠. 변동성은 있었는데 자고 깨보니까 미국 시장이 강했고 관세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원래 예상은 더욱 격화되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좀 나아지는 측면을 보여주니까 그간 눌려왔던 이 구간은 어찌 보면 오늘의 상승, 미국 시장의 상승을 제외하면 거의 지수가 한 차례 더 빠지면 한 50% 정도 빠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경기 침체의 격화를 반영한 시장이다 보니 반등이 강했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그걸 받아서 바로 갭상승 출발을 했죠. 갭상 출발하고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줄어든 채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또 조바심이 날 수 있겠죠. 주식을 살짝 비웠다가 급하게 오늘 올랐으니 네. 내일 또 오를 것 같고 해서 막 현금을 급하게 쓸 수 있는데 시장이 하루에 지수가 6% 정도 올랐어요. 그럴 땐 굳이 급하게 현금을 쓸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V자 반등이 나오면 유례 없는 드라마틱한 건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겠죠. 이게 또 변동성이 있다가 변동성이 줄고 시장은 좀 돌아설 거다 보니까 이제는 그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변동성을 활용해서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겠죠. 예, 그런 대응 부분을 열어둡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윤재 초이스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재 초이스는 CCUS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집중을 해봤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상한가 종목이 3가지 종목이나 나왔고요. 여야 공통적으로 새로운 대선 정책으로 부각을 받게 되면서 CCUS 관련된 종목들이 시원하게 올라졌습니다. 사실 12월 말쯤에 트럼프와 머스크가 공통 정책으로 이쪽을 한번 집중해본다라는 이슈가 부각을 받으면서 한 차례 급등 랠리를 보여주고 나서 오랫동안 좀 쉬어간 종목들이거든요. 네. CCUS 관련된 종목들 오늘 급등 어떻게 보셨을까요? 트럼프 정부에서 정부가 들어설 때 다뤄졌던 게 탄소 포집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LNG 사업 같은 경우로 확장할 때 필요하다 보니까 한번 부각이 됐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탄소 포집 관련된 부분은 계속 시장에서 좀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런데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가 또 이 부분을 정책과 관련해서 그렇게 엮어서 얘기를 했다 보니 주식은 좀 움직였고 네. 근데 이게 또 탄소 포집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가 글로벌에서 시장 점유율이 탑이죠.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계속 이와 관련해서는 유니드 대표적으로 유니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펀더멘털 같은 경우도 뒷받침되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아서 주가는 한번 답보 상황 나타났다가 다시 이제 정책적인 측면을 안고 올라오다 보니 실적에 대해서 단계별로 올라오는 걸 확인하면서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임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사님께서 관련된 종목으로 가장 크게 집중하는 종목은 유니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은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에어레인 등이 있었는데요. 그 종목들보다 유니드가 조금 더 좋게 보이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유니드를 좋게 네. 보는 이유는 우리가 탄소 포집이라는 점을 놓고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시장 점유율의 최상위이죠. 최상위다 보니까 유니드 같은 기업을 볼 수 있는데 보면 에어레인 이런 기업도 탄소 포집을 하다 보니까 주가는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건 변동성을 수반하는 종목 같은 경우를 레버리지를 통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유니드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이 크지 않잖아요. 펀더멘탈 이런 게 뒷받침되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써서 할 수 있다 보니 그런 면에서 실적 뒷받침되는 쪽을 택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많고 모든 종목들이 오늘 빨간불을 켰습니다. 이 섹터 내에서. 그런데 실적이 정말 뒷받침되는 종목은 무엇인가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이러한 내용들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사실 이 온실가스권, 탄소배출권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테마주 성격을 좀 띄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정책으로 부각을 받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모멘텀이 길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좀 짧은 트레이딩이 필요한지 어떻게 보실까요? 탄소 포집의 부각은 매크로 환경으로 보면 유가가 강할 때, 네. 그럴 때는 우리가 화석 연료와 관련해서 대체 에너지 이런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 탄소 포집 관련해서는 계속 여겨지고 했는데 이건 이제 그 트럼프 정부에서 얘기를 했던 게 핵심이 LNG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 진행, 그 다음에 석탄 연료와 관련해서 가동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다 보니까 탄소 포집 이런 부분은 테마라고 하기보다 이번 트럼프 정부 안에서는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유니드라는 기업을 볼 수가 있고 네. 미국에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올해 중반부터 그 탄소 포집 관련된 부분에 증설을 한 가동이 진행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유니드, 옥시덴탈 이걸 국내, 해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윤재 초이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하겠고 이사님의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이사님이 들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섹터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 통신망 관련된 종목으로 집중을 해주셨고 두 번째 종목은 상당히 큰 종목이죠. SK 하이닉스 들고 와주셨습니다. 오늘 장 초이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저희 초이스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우선은 픽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늘 하던 대로 비초이스 종목부터 그럼 이야기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혀 다른 섹터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노와이어리스를 들고 와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사님? 우리가 보통은 주가가 어느 종목이 많이 빠져 있을 때 빠진 주가니까 이 종목을 산다라는 고려를 많이 네. 해요. 그런데 단순히 주가가 빠졌다라고 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이 본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를 중점으로 봐야 될 시기는 새롭게 망에 대한 투자가 시작될 때입니다. 네. 그때 통신 장비 같은 경우를 플레이하면 그냥 주가 빠진 것 단지 그 이유만으로 본다라는 건 아닌 거죠. 그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신 장비 사업을 영위하는 이노와이어리스라는 기업이 펀더멘탈에 대해서 의구심이 존재한다라는 네.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망 투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충분히 그게 확정되고 나서도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비초이스 종목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통신망 관련된 종목들 대다수가 그래도 요새 다시 한번 부각을 조금씩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이쪽은 나중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이신 거죠? 네, 나중에. 네, 그러면 비초이스 종목으로 이노와이어리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초이스 종목이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오 하이닉스다라고 반겨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하이닉스 조금 반전의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택한 이유를 네.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종목이 이 정도 가격대 왔을 때는 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가격대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5만 5천 원이야. 더 크게는 5만 2천 원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주가 5만 2천 원대가 15만 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15만 원 또 이번에 오지는 않았죠. 밀릴 때도 16만 2,700원 이 정도로 왔었는데 지금이 낙폭 과대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장이 한 번 더 좀 출렁해요. 출렁할 때 같은 경우 15만 원대 잘 오지 않겠고 그때는 강력 매수 구간이고 16만 원대에 들어왔을 때는 SK 하이닉스를 플레이할 수 있는 거죠. 약간 볼륨을 키워서.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시장이 오늘은 떴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식을 150포인트라는 지수가 뜰 때 급하게 채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외봉으로 주가가 V자 반등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는 조정이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지를 결정해 두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한 종목이 뭐 SK 하이닉스에 15만 원은 잘 안 올 것 같고 뭐 16만 원대 왔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좀 의미 있는 비중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뭐 의미는 각자에 따라 다르니까 비중 있게 사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어느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이게 정말 저점인지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갖고 가실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나오는 이야기 한 가지가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은 후반에 조금 더 탄력을 받았는데 반도체 종목들이 약간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이건 지수 올랐고 네. 뭐 여기에서 2차 전지는 후반까지 강했고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덜했던 2차 전지 그간에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네, 기술적인 그러면 좀 부분이다. 더 오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웃으면서 모든 내용들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오늘 탄력이 약간 위축된 부분을 좀 2차 전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소외감 느끼셨다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이사님의 초이스 종목은 SK하이닉스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하단에 이제 전화번호 한 가지를 띄워드릴 텐데요.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또 매수 진단까지 도와드리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채팅창으로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와 난님의 종목이고요. 평단가는 132,400원, 7%.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추가 매수를 했을 때 계산되는 금액은 125,600원까지 평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괜찮으시다면 목표가도 제시해 주세요라고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사님?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 아까 우리가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통해서 얘기한 가격대를 한 번 더 짚고 가보면 삼성전자는 뭐 52,000원, SK 하이닉스 15만 원, 전기는 10만 원대 이하 이 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 이하로 삼성전기가 하락하면 좀 이것도 약간 시계열을 늘려서 강하게 매수를 해볼 수 있고 지금 상황에서 132,400원의 단가로 보유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것도 시장이 밀려서 11만 원대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추가 매수를 하셔도 돼요. 그와 함께 비중이 7%잖아요. 그러면 이 7% 비중은 계좌에 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뭐 삼성전기 11만 원에서는 뭐 한 3, 40% 비중
뭐 이 정도로도 담아 보셔도 돼요.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뭐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게 목표가는 정해놓지 말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13만 원대 그 정도 시장이 회복되면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낮아진 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그래도 한 주당 5천 원 정도의 수익은 뭐 1차로는 목표로 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전기 1차적인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짚어주셨으니까 이 내용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따상님의 종목이고요. 유로메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750원에 비중은 10%. 보유를 한다면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는데, 오늘 정책적으로도 정부에서 이 협동로봇과 관련해서 1조 원 정도를 투자한다라는 기사가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모멘텀 받아서 로봇 종목들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종목도 7%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실 보고 있는 구간 속에서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7%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 뭐 그래도 보유하고 계신 가격보다는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34,750원 정도면 이쪽 위쪽에서 이렇게 사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밀릴 때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무작정 보유하는 게 아니라, 뭐 요 상황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을 하나씩 대입을 해 놓는 거예요. 아니면 수익률을 정해 놓거나, 뭐 소위 말해서 요런 구간대 전에 저점 같은 경우를 깨버린다. 또는 이쪽에 진입을 하셨는 경우에는 뭐 이동평균선이 뭐 요 구간 진입했다 하면 이렇게 역으로 걸릴 때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다시 잡으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런 하락 추세 같은 경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잖아요. 예. 이런 변동이 주는 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죠. 예. 근데 여기까지 왔죠. 지금은 여기 위에서 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뭐 줄 한번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요런 구간에서는 계속 지지를 많이 받았죠.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지를 많이 받은 구간은 반등에 대한 확률이 높으니 한번 사볼 수 있고, 사람들이 지지한 구간을 깰 때가 다시 저항이 되니까 거기에서는 주식을 살 수 없다라고 한데, 지지한 구간을 깨서 이 과매도가 나올 때 같은 경우를 매수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위에 샀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벌어진 거고, 여기에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플레이를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고, 그런 가격대가 뭐 아주 편한 가격은 2만 원 이하겠고, 뭐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가격은 뭐 2만 2천 원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유로메카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꾸준히 이제 종목 진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얼큰님께서 종목 진단을 한 가지 보내주셨는데, 리노공업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와 비중이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데이터님께서 HD 한국조선해양 올려주셨습니다. 20만 5천 원에 비중은 8%. 오늘 수익으로 전환이 돼서 매도를 하고, 조선주가 눌릴 때 현대 미포나 한화오션으로 갈아탈까 아니면 그대로 보유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장이 끝나버렸습니다. 웅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라는 내용을 올려주셨는데, 이번 주 시장 정말 힘들 때에도 조선 종목들은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 줬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20만 5천 원. 단가도 괜찮으시고, 단가도 괜찮으시고 한데, 매도 아직 안 하셨고요. 고민을 하시다가 장이 끝나셨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해 볼게. 그러면 하나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게 종목 상담인데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종목을 사고 팔지가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이제는 살 준비를 할지, 그게 포인트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왜 SK 하이닉스의 주요 가격대를 짚고 간 것처럼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매수에 대한 부분은 잘하셨어요. 아주 좋거든요. 만약에 이게 딱
주간에서 반등 나올 만한 구간들이 있어요. 18만 원으로 만약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시장 영향으로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매수를 해볼 수 있어요. 해봐야 되고 네. 예.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때도 택할 수 있는 종목이죠. 뭐 조선 택한다라고 하면 뭐 하나오션, 좀 포트폴리오에 있는 쪽은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쪽을 택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뒤에 이제 종목 상담이 올라오면 교체할 만한 종목 이런 쪽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고민하시다가 많이 좀 시간대를 놓치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는 참 잘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조선 종목 중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하나오션 꼽는 거예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뭐 기본적인 조선에 대한 수주도 있지만 거기 더해져서 MRO 수주가 이제는 그쵸. 나올 수 있음에 따라 뭐 그 시기가 도래를 했고 그다음에 때마침 시장 영향도 있지만 가격 조정도 나왔다 보니 뭐 충분히 가능함을 좀 열어둡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봤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선 종목들이 다시 주도주 역할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님의 종목이고요. PNT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800원의 비중은 10%,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PNT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종목들 내에서도 이렇게 실적 좋은데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참 많이 나오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38,000원까지 오늘 반등을 좀 시원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좀 평단가가 높으시죠?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네요. 단가가 좀 높으시고 네. 46,800원, 한 10,000원 정도 차이네요. 그래도 뭐 변동성이 줄었을 때 진입을 했다 보니까 10% 비중. 저는 이게 좀 2차 전지 장비에 대해서 네. 제가 약간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당장 실적이 안 나오니 잘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해당 종목은 그 2차 전지란 걸 배제하고 생각을 네. 해볼게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지킬 자리를 뭐 지켜주고 지켜주고 있다. 하다 보니까 하고 싶으시면 추매해 보셔도 되겠는데요. 네. 추매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면 여기에서 10%를 갖고 계시면 오늘 밀렸던 가격인 뭐 34,000, 35,000원 이 정도의 10%를 추가한다라고 하면 단가가 4만 원대 초반 네. 이 정도까지 낮아질 수 있다 보니까 충분히 해보실 수 있고요. 비중은 뭐 여기에서 나오는 목적으로 추가 매수에서 나오는 목적으로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고 반등에 대한 확률이 높다 보니 뭐 그 정도로 한번 보시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네, 업황과 기술적인 분석을 따로 떼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이사님의 의견으로는 2차 전지 종목들 아직은 좀 기다림의 시간이 좀 길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요.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PNT라는 종목이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 평단가 부근에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점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캐서린님의 종목이고 대진 첨단 소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00원에 10%. 이 종목을 계속 갖고 가도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할 용기가 필요한 건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종목 대진 첨단 소재 아직까지는 좀 손실권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런 종목이 조금 쉽지 않죠. 16,200원 이 정도 가격인데 이때 사셨겠죠 아마? 요때? 밀릴 때? 네. 요때? 아니면 그 이전에 샀다가 수익 나다가 밀렸을 수도 있고 이때 산 건 사시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보면 역으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역배열 걸려 있는데 그 매도를 안 하고 갖고 갔다라는 거는 옳지 않은 거거든요. 네, 옳지 않은 상황. 그러면 손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근데 또 이렇게 주가 빠졌으니까 네. 네, 빠진 상황이니 뭐 올라오면 대응인데 이런 게 힘든 거죠. 위에서 잡았고 사야 되는 자리가 아닌데 샀고 그렇죠. 사건은 벌어져 있고
근데 여기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하는 자리기는 한데 네. 만약에 또 이렇게 밀려서 내려왔을 때 저점을 깨버릴 때 그러면 그때는 손절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손절의 전제를 두고 접근하죠. 그러면 네. 뭐 요런 구간대 12,000원 초반 이런 가격대를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딱 깨면 지금 이제 뭐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췄던 그 물량은 손절을 하는 것. 네, 그 조건으로 한번 뭐 추가 매수가 가능함을 열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참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대다수의 종목들이 최근에는 좀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 이사님께서 같이 공감해 주신 것 같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나겸님의 종목으로 먼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이고요. 5% 9,800원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먼저 올린 종목이라서 이 종목 네.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면. 네. 이게 로봇 방위 산업 관련된 종목이죠. 한때 뭐 테마로 부각이 되었었고 시장 속에서 좀 그러면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11월 달 한 번, 12월 달, 1월 넘어와서 말미에 한 번, 그리고 뭐 최근에 2월에서 3월 넘어갈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었죠. 지금은 뭐 오늘 장이 반등이 나오니 종목이 이렇게 빠졌다가 같이 올라왔거든요. 9,800원에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뭐 오늘 진입을 5일 하셨고 사셨대요. 네. 네. 수익을 보고 있고 네. 그러면 시장이 여기에서 뭐 확률로는 뭐 반등이 한 차례 더 나올 확률이 더 높겠죠. 변동이 있어도 그렇다 보니까 뭐 가지고 가되 이걸 뭐 계속 가지고 간다라고 하기보다 좀 챙기는 거죠. 뭐 9,800원 비중 5% 그러면 뭐 10,000원 이상 세게 올라갈 때 그러면 뭐 차익 실현해주고 좀 챙겨주는 그런 부분도 열고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면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는 챙겨가는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많은 종목 올려주셨는데 리노공업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큰 대갈 장군 넙주기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고 18만 3천 원에 30%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좋은 장의 거래 정지라니 타이밍이 참 안 좋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 좋은 장이 오늘 액면 분할로 거래 정지네요. 24일까지 결정으로 거래 정지고 네. 좋을지 안 좋을지는 봐야죠. 오. 네, 24일 됐을 때 만약에 그때까지인데 장이 또 안 좋을 수 있다 보니까 2월 11일에 단행을 했고 이제 24일까지 네. 생각보다 정지 기간이 좀 길어요. 기네요. 네, 긴 상황이고. 근데 지금 보면 우리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 소켓이잖아요. 소모성 소켓. 그러면 스마트폰이 많이 잘 팔려야 되겠죠. 최근에 주가가 1월, 2월에 강했던 건 뭐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소비를 늘렸죠. 이구환신 정책 이런 걸로 해서 늘렸는데 지금 주가가 빠진 건 뭐 시장 영향 그런 부분이 모든 종목에 존재를 해요. 그러면 우선은 액면 분할이라는 측면은 단순히 주가가 오르는 요인이라고 하기보다 적었던 유동성이 늘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24일에 거래 재개가 되잖아요. 뭐 의미 있는 날에 거래 재개가 됐을 때 그때 뭐 유동성이 증대가 된 상황이다 보니 그래도 여기에서 빠지기보다는 조금 반등의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래 재개됐을 때 한번 보죠. 네, 좋습니다.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거래가 정지가 되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시세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 정지 풀리고 나서 상담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 테스나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얀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평단가가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현재 구간에 마이너스 43%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짚어주시죠. 마이너스 43%라고 하면 45,000원에서 47,000원 사이? 예, 한 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고 쫙 이렇게 밀려 내려왔어요. 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지만 위쪽에서 매수를 하고 종목이 뭐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사업 이런 게 잘 돼야 되게 선순환이 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앞단에서 뭔가를 못 끌어주고 있을 때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없겠죠. 그러면 그때는 매도를 하고 봤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 놓을 점은 어떤 주식을 접근을 했을 때 그 접근에 대한 논리가 깨졌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점.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 지금 구간은 시계열을 늘린다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이쪽 뭐 비메모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공장이 잘 돌아가야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공장이 돌지 않으면 실적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표를 통해서 비메모리 기업들은 접근을 하냐면 가동률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게 최소치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고 가동률이 최대치로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는 네. 그런 대응이 필요한데 지금은 가동률이 최소치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열 수 있어요. 10% 비중이니까 비중은 뭐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 단가를 낮춰주는 전략. 근데 위에서 잡은 주식에 대해서 단가를 낮춰주는 전략이라고 네. 하면 굳이 더 위에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그렇죠. 아래에서 사면 되다 보니까 22,000원대 이런 때 추가를 해주면 단가는 충분히 더 낮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 어디인가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미 평단가가 높아서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높은 구간에서 사시기보다는 지금처럼 저점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진 첨단 소재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아까 전에 진행을 네, 했었죠. 맞아요. 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별님의 종목이고요. 신흥 SEC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500원에 10%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얼마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은 건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한 30% 정도 좀 밀려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 자체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좀 시장에서 좀 소외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이쪽도 우리 사업 한번 보면 지금 급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열어보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 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상황들을 한번 볼게요. 사업 보고서를 열고 여기에서 회사 개요, 뭐 연역, 주요 제품 서비스 이런 부분을 보면 자 중대형, 각형, 뭐 아세 이런 쪽이에요. 이게 지금 뭐 폭발 방지라든지 그런 부분이죠. 배터리 셀, 전동 공구의 소형 원형 전지. 그러면 살짝 그래도 답이 나오잖아요. 이쪽은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잘 돼야 네. 뭐 많이 배터리를 팔아야 이어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인데. 최근에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증자를 단행했잖아요. 본업이 그만큼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빠졌다라는 것만으로 추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가격이 빠졌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해서 운 좋게 탈출을 했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단지 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높은 확률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단에 뭐 SDI 같은 경우가 증자 단행했고 적어도 한 분기 정도 실적 좋아지는 상황. 그 이전에 당연히 수주란 게 나올 거잖아요. 그게 나왔을 때 가격을 더 주고 추가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어떤 기업이 단지 주가만 빠졌다라고 해서 매수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건 운에 기대는 거고 앞단에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트리거가 발생했을 네. 때 그때는 강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뭐 패스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신흥 SLC 살펴보면서 요새 많은 분들 계좌의 파란불을 보면서 추가 매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할 때에는 어떤 기준을 갖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만으로 한정을 시켜서 짚어보신다면 지금 나오는 추가적인 별도의 이슈가 없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비중 그대로 들고 가시거나 아니면 좀 용기를 내셔서 좀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님의 종목이고요. 한화시스템 38,500원 7%입니다.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홀딩하면서 이 종목 자체를 두고 보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이야기 올려주셨습니다. 그래도 좀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반등 여력을 요새는 조금 보여주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힘든 시장 속에서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약간 이쪽에서 매수되기는 했어요. 근데 뭐 최근 시장 어려웠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보면 우리 요렇게 보통 추세를 만들어가는 경우 차트를 쉽게 보기 위해서 얘기 드려요. 뭐 차트에 대해서는 뭐 100%는 없지만 요런 추세들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어찌 보면 상승 추세의 형태의 채널, 그 다음에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는 형태.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는 건 아니겠죠. 추세가 돌리는 걸 확인하거나 변동성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추세가 정해지지 않은 구간이죠. 그러면 이거는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에서 주식을 매수를 할 때는 하단 부근에서 잡는 게 좋겠죠. 그러면 결론이 나온 게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3만 원 초반대 왔을 때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확률적으로 하락보다는 박스권 하단이니까 반등의 확률이 높으니 추가 매수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요런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 해보는 것.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궁금할 수 있는 게 네. 안 오면 어쩌죠? 안 오면 많은 그쵸, 거죠. 뭐. 그쵸. 안 오면 어쩔 수 없죠. 확률이 높은 구간, 참을 구간은 이런 박스권 상단이겠죠. 돌파하면 또 추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확률이 높은 구간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 그런데 박스권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추가 매수는 일단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그럼 박스권 상단으로 본다면 그 부분이 지금 한 34,000원, 35,000원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가 왔을 때 평단가를 낮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게 안 내려온다면 그냥 어느 정도 손실 감내하고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안 내려오면 네. 이게 위로 올라서 올라가는 거니까. 돌파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박스권 전략이 아니라 이제 상승 추세로 상승 다시 추세로 뭔가를 돌아가는 만들겠죠. 거다. 그랬을 때는 전략의 수정. 다시 뭐 상승 추세 하단에 잡든지 뭐 돌파할 때 좀 뇌동매매 추격을 하든지 그건 뭐 스타일 따라 선택인데 네. 최대한 상승 추세의 하단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무엇이 됐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도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계시면서 코끼리님께서는 좀 수익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희야토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친절하게 또 상담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아입니다. 평단가가 11만 원이고요. 10% 보유하고 계신데 사실 자동차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미웠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예쁘고 일희일비하게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큰 종목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면서 마음이 진짜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나빴다 하실 것 같은데 종목 자체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추가를 하는 거죠. 뭐 추가를 하는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떤 종목이든 지금은 매도보다는 추가 매수. 그런데 이 추가 매수를 고려하되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을 이제는 해야 한다라는 점. 네. 그거 못하면 그냥 뭐 또 반등 나올 때 반등만큼 그 이상 계좌가 못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점이겠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가격으로 보면 85,000원대. 뭐 이런 가격대 들어왔을 때는 단가를 낮춰주는 거죠. 11만 원에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85,000원에 추가를 하면 그래도 평균 단가 같은 경우가 한 9만 원대, 9만 원대 중후반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중후반, 후반. 그러면 20%가 됐어요. 올라왔을 때 이제 한 9만 원대 후반에서는 더
좀 매도하기가 용이하겠죠. 비중을 더 늘려보셔도 돼요. 막 8만 원대, 8만 5천 원대 왔을 때 20%를 더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보는 거죠. 그러면 단가는 좀 더 낮아지겠죠. 뭐 9만 원대 중반이야. 그러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할로 적게 들어가신 거는 긍정이에요. 네. 그러면 비중을 실어야 하는 종목,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손절을 해버리는 반토막 나더라도 10%니까 그거 100%로 감안을 해보면 5%에 불과하잖아요. 네, 부담이 없다 보니. 그래서 뭐 종목 볼 때 기아 같은 경우는 결론은 선택과 집중을 할 때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종목,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이제 내일장 전략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만큼은 시장이 정말 활기를 되찾았는데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미국 시장에 따라 좀 갈릴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인지를 하는 거죠. 이 관세가 계속 격화되면 시장이 이렇게 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 뭐 원자재 가격 이런 쪽도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봤던 매크로 지표의 유가가 60불 이하까지 갔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 사이렌이 울렸다라는 거겠죠. 그 속에서 지금은 급반등이 나왔어요. 다시금 급락의 형태가 연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땐 이제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 같은 경우를 주식을 늘리는 데 활용을 하고 높은 확률로 시계열을 조금 더 늘렸을 때는 수익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지수대다 보니까 하루하루 시장 너무 보지 말고 네. 안 봐도 되거든요. 맞아요. 밀렸을 때 그냥 산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여유를 갖고 심리적인 여유를 갖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치 눌려 있었던 스프링이 튀어오르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시장에 좀 매달리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게 좋고요. 이런 시장일 때는 일희일비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내일 또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또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점 늘 경계를 하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